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들은요. 요즘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, 또 시장 반응 이런 것들인데요. 네, 특히 뭐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분야도 있고 또 사업을 좀 재편하려는 것도 보이고요. 맞아요. 투자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런 다양한 소식글 속에서 당신이 꼭 아셔야 할 핵심들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해보죠. 첫 번째는요. K변압기. 이야, 이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6월 첫 열흘간 미국 수출액이 무려 540%나 늘었다고요. 거의 뭐 370억 원. 네, 엄청난 수치죠. 이게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엄청나게 붐이잖아요. 아, 네네. 그리고 또 오래된 전력망 교체 수요. 이게 딱 맞물린 거예요. 그래서 특히 그 용량 큰 거 1만 kVA 이상 대형 변압기 수요가 뭐 폭발적입니다. 아, 대형 변압기 위주로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변압기 수출도 같은 기간에 188% 늘었어요. 아, 요즘 잘 나간다는 뭐 바이오 의약품이나 미용기기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한 거죠? 와, 그렇군요.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우리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잘 잡고 있는 거래요. 미국의 생산 능력도 이미 있고 공장도 더 짓고 있다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잘 대응하고 있죠. JP모건 같은 데서는 미국 변압기 부족이 쉽게 안 끝날 거다.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최소 2030년까지는 계속 좋을 거다.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. 2030년까지요? 네. 그래서 뭐 최근 2달 사이에 주가도 한 40% 넘게 올랐는데 아직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국내에서도 뭐 서해안 HVDC 건설 같은 전력망 투자 얘기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. 자, 다음은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. 영화관 사업 CGV 이야기입니다.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지역 사업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. 네, 그 아시아 지역 관리하는 자회사 CGI 홀딩스라고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2대 주주로 있는 미래에셋 PE랑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네. 6월 19일부터 드래곤론 권리를 쓸 수 있게 돼요. 아, 그 동반 매도 청구권 말씀이시죠? 같이 팔자고 요구할 수 있는 거? 네, 맞습니다. 2019년에 투자할 때 홍콩 증시에 상장하기로 약속했었는데 네.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잖아요. 그렇죠. 무산됐죠. 네,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금 회수해야 한다는 압박이 좀 커진 상황인 거죠. 근데 CGI 홀딩스 실적이 요즘 괜찮다고 하던데요. 1분기에 매출 1,990억 원에 영업이익도 300억 넘게 냈으면 회복세가 꽤 뚜렷한 거 아닌가요? 네, 실적 자체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.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. 근데도 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건 역시 투자 회수 압박이 더 크다는 걸까요? 그럴 수 있죠.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실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을 회수하는 게 우선일 수 있으니까요. 만약 진짜 매각되면 CGV는 해외 사업 거의 다 접는 셈이네요. 튀르키예랑 미국 빼고는요. 그렇죠.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. 물론 뭐 매각대금 받아서 빚 갚고 재무구조 개선할 기회는 되겠지만 아무래도 성장 동력 하나를 잃는 거니까 부담이 클 겁니다. 참 쉽지 않은 결정이겠네요. 그런가 하면 롯데관광개발은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. 2분기에만 주가가 67% 넘게 올랐는데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더 올린다면서요? 네,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. 1분기도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다. 이런 기대가 큰 거죠. 그래요? 네, 특히 5월 실적이 아주 인상적인데요.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있잖아요. 네, 있죠. 거기 방문객 수, 또 고객들이 칩으로 바꾼 돈, 드로백, 그리고 순매출액까지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방문객 수가 5만 명을 넘었어요, 처음으로. 와, 5만 명이요. 근데 제주 가는 직항 노선이 아직 예전만큼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방문객이 사상 최대라니 신기하네요. 비결이 뭘까요? 아마 그동안 쌓아온 고객 데이터베이스, 이걸 활용한 마케팅이 좀 효과를 본 것 같아요. 타겟 마케팅이 잘 먹힌 거죠. 아, 기존 고객들 대상으로요? 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뭐 한국이랑 중국 정상 간의 대화도 있었고 하니까. 네, 관계 개선 기대감 같은 거요? 그렇죠.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, 특히 VIP 고객들이 다시 많이 올 거다.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기업들 상황이 제각각인데 이럴 때 소위 투자 고수들은 어디에 돈을 넣었을까요? 궁금한데요?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. 미래에셋증권에서 수익률 상위 1% 투자자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를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. 아, 한전이랑 가스공사요?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? 네, 정부에서 요금 동결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했잖아요. 그때 이걸 싸다고 보고 들어간 거죠.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겁니다. 하긴 한전은 1분기 실적은 또 괜찮았으니까요.
배당 기대감도 있었을까요? 네, 하나투자증권 같은 데서는 배당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. 그런 점도 작용한 것 같아요. 그러면 고액 자산가들은 좀 다른 선택을 했나요? 네. 한국투자증권 고액 자산가들, 이분들은 바이오 기업인 펩트론을 많이 샀어요. 한 50억 원가량 순매수했더라고요. 펩트론이요? 거기는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나요? 맞아요. 그 파트너링 기다했던 글로벌 제약사가 경쟁사랑 계약했다.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확 빠졌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본 거죠.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뭐 대한항공이나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도 좀 많이 샀습니다. 이야, 정말 투자자들마다 보는 눈이 다르네요. 오늘 쭉 보니까 K변압기처럼 정말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훨훨 나는 기업이 있고요. 네, 그렇죠. 또 CGV처럼 과거의 숙제를 풀어야 하는 기업도 있고, 롯데관광개발처럼 이제 회복 기대감이 막 커지는 곳도 있고요. 투자자들의 시선도 이렇게 엇갈리고 참 역동적입니다, 시장이. 네, 맞아요. 글로벌 공급망이 바뀌고 또 팬데믹 이후에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각국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정말 각자 살아남고 또 성장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렇죠.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. 네, 당신께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?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겠죠?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